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상관계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변수 사이에 있는 그 복잡 미묘한 관계를 단 하나의 숫자로 명쾌하게 보여주는 정말 마법 같은 숫자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쭉쭉 늘어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상어 공격 횟수도 같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상어에 물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소리일까요? 데이터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스크림과 상어 공격처럼 겉으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관계 뒤에 숨겨진 그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오늘 저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입니다. 먼저 관계를 측정하는 첫 단추, 공분산에서 시작해서요. 이 녀석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상관계수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죠. 두 변수가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지 그 관계를 재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공분산입니다. 이름 참 정직하죠? 말 그대로 공통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공분산은 플러스, 즉 양수가 됩니다. 반대로 운동 시간이 늘수록 체지방은 줄어든다. 이러면 공분산은 마이너스,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예요. 소스 자료에 나온 예를 한번 볼까요? PC 판매량이랑 프린터 판매량의 공분산을 계산했더니 0.95가 나왔습니다. 일단 값이 양수니까 PC가 많이 팔리면 프린터도 같이 많이 팔리는구나 하는 방향성은 알겠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교수님, 0.95면 관계가 엄청 강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렴한 건가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공분산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공분산은요,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측정 단위에 따라서 값 자체가 막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PC 가격을 원 단위로 계산할 때랑 달러 단위로 계산할 때 공분산 값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니 0.95라는 숫자가 강한 관계인지 약한 관계인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하기 위해 등판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상관계수입니다. 자, 수식이 나와서 뭐야 하실 수 있는데 겁먹지 마세요.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정말 간단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기준 없는 공분산 값을요, 각 변수가 제각각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라는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제각각 단위가 다른 원화, 엔화, 유로화 이런 돈들을 전부 달러라는 하나의 공통된 기준으로 환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분산이라는 제멋대로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서 상관계수라는 표준화된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데이터든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라는 명확한 범위 안에서 관계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관계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읽어내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를 한번 보세요. 왼쪽 A 그래프처럼 모든 점들이 하나의 직선 위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입니다. 반대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 B 그래프처럼 모든 점들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위에 딱 놓이게 되는 거죠. 교수님, 질문 있어요. 그럼 이 그림처럼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 사이에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바로 그 부분이 상관계수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관계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어때요? x값이 정해지면 y값도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하죠. y는 x제곱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완벽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강력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완벽한 포물선 관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정확히 0이 나옵니다. 0! 왜 그럴까요? 상관계수는요, 오로지 선형, 그러니까 직선 관계의 강도만 측정하는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곡선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직선 관계가 아니면 관계 없음, 즉 0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정. 이건 아마 가장 유명한 함정일 겁니다. 바로 이 명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Correlation is not causation.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어 공격 횟수. 이 둘은요, 사실 더운 날씨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변수, 즉 공통된 원인 때문에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더우니까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많아지니 상어 공격의 가능성도 늘어나는 거죠. 아이스크림이 상어 공격의 원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4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상관계수는 언제나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표준화된 지표다. 둘째, 오직 직선 관계의 강도와 방향만 측정한다. 셋째,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도 완벽한 곡선 관계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상관관계는 절대로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문장 하나만큼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내내, 아니 평생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뉴스에서 접하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이게 원인이고 저게 결과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관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